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요거까지 해서 3강입니다. 3개의 강의 동안 전치사를 총정리할 거예요. 전치사는 토익에서 아주 중요해요. 높은 점수를 여러분이 맞고 싶으면 전치사를 확실하게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3강 동안 토익 전치사 마스터합니다. 아시겠죠? 네, 확실하게 공부해 봅시다. 전치사는 혼자는 안 쓰죠. 뭐랑 써요? 명사랑 같이 쓰잖아요. 전명구라고 하잖아요. 전치사 명사구. 그죠? 그런데 전명구가 그러면은 문장 안에서 지금까지는 가로치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전명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이길래 가로를 치라고 했느냐. 전명구가 주어의 역할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명사는 아니에요. 전명구가 동사 역할인가요? 동사도 아니네. 그럼 명사나 동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문장 안에서 형용사 아니면 부사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명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이라는 건 뭘까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늘 있어야 되겠죠. 자, 명사 다음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이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미로 해석을 할 때에 자, 명사가 나왔는데 다음에 전명구가 있었어. 그러면 이 명사와 전명구는 어떤 관계냐? 전명구가 얘를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사부터 먼저 설명 또 할게요. 부사라는 것은 어디 자리에 오는 게 부사예요? 문장 끝나고 와야죠. 주어, 동사, 자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타동사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나오는 전명구를 가리켜 부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명구가 부사 역할을 할 때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부사라는 게 원래 문장이 앞에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앞에 왔을 때는 무슨 표시해준다? 콤마를 꼭 쳐줘야 얘가 부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어차피 뒤에 있었던 걸 앞에 썼으니까 그냥 콤마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를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전명구를 살펴볼게요. 먼저 형용사 역할입니다. on apple이라고 명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on the tray라는 전명구가 있었어요. 얘가 바로 apple이라는 명사를 꾸며준 거예요. 사과인데 어떤 사과냐? 트레이 위에, 쟁반 위의 사과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전명구 나오면 가로치라고 했어요. 왜냐? 형용사는 필수는 아니잖아요.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은 완성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친 건데 만일에 해석을 할 때는 아, 명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얘를 꾸며주는 애플인데 어떤 애플이라고? 쟁반 위의 애플이 is mine, 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명사를 수식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명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만일 문장이 이렇게 끝났어. I left an apple. 나는 사과를 남겼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오고서 그 다음에 on the tray 하고 나오면 얘는 이제 부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쟁반 위의 장소를 나타낸 거죠. 물론 이 apple이라는 명사 다음에 on the tray가 나오니까 얘를 꾸며주었다. 그러면 이제 형용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볼까? 나는 남겼다. 쟁반 위의 애플을 남겼다. 이래도 되고 나는 사과를 남겼다. 쟁반 위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더 자연스러운 거 하면 돼요. 하지만 on the tray라는 전명구가 맨 앞에 오면 콤마를 무조건 치고 얘는 부사 역할을 한 거예요. 아, 쟁반 위에 나는 사과를 남겼습니다. 이런 식이 된 거네요. 자, 그러면 부사는 원래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은 맨 앞에 오면 다 무슨 표시해줘요? 이렇게 콤마 표시를 해줘야죠. 부사나 부사절은 우리가 배웠어요. 부사구는 뭘까요? 여러분, 구라는 게 뭐예요? 단어가 2개 이상인 거죠. 단어가 2개 이상인 것 중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나와요. 2개 딱 있습니다. 투부정사하고 전명구. 여러분, 투부정사는 준동사 중에 부사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콤마 앞에 올 수 있죠. 다음에 전명구가 지금 부사 역할을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전명구도 콤마 앞에 올 수 있는. 여러분, 콤마 앞에 올 수 있는 구는 딱 2개 있습니다.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거. 투부정사구, 전명구. 그러니까 시험에서 만일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써봅시다. 콤마 앞인데 the customers라고 명사가 있어요. 명사는 콤마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콤마 앞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를 부사로 바꿔야 돼요.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투부정사가 되거나 투부정사구. 투부정사라는 게 원래 단어가 2개 이상해서 투부정사 그래도 되고 투부정사구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 투부정사구가 되거나 아니면 전명구가 돼야 돼. 먼저 투부정사구부터 넣어볼게요. to respond를 넣으면 자, 고객에게 응답하기 위해 이런 말인데 respond는 자동사라고 우리가 형식에서 배웠죠. respond to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를 바로 못 써. 따라서 B번은 탈락입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바로 명사로 못 써요. 그러면 A번이겠네. For the customers. 고객들을 위해 우리는 와이어리스 인터넷 이퀴먼트를 in place. 장소들 여러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 잘 나옵니다. 콤마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 앞에 블랭크 자리는 to 부정사를 넣거나 아니면 전면구를 넣어서 부사로 전체를 만들어라. 콤마 앞을.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간 전치사부터 시작해서 전치사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시간 전치사는 at, on, in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얘는 기준을 하루로 하시면 돼요. 자, 시간의 기준은 늘 하루예요. 그렇죠? 하루가 시간의 기준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앞에는 on을 쓴다. 하루에 대해서는 전치사 on을 쓴다. 그 다음에 하루 안에 들어가는 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9시, 10시 이런 한 시점. 시점은 at을 쓴다. 시점은 at을 쓴다. 나머지 오전, 오후, 저녁이라든가 하루를 포함하는 일주일, 한 달, 1년, 한 계절 이런 것들은 다 그 외 시간은 in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하루는 뭘 쓴다고요? on을 쓴다고요. 한 점은 뭘 쓴다고요? at을 쓴다고. 나머지는 in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시 그러면 한 점이니까 at이에요. 12시 정오 이것도 바로 한 점이니까 at을 쓰고 at present 현재라는 이거 한 순간 이 점이에요. 그래서 at을 씁니다. 시점, 점은 뭘 쓴다? at을 쓴다. 근데 참고로 요거 조심하세요. At the beginning of July. 자, 7월의 시작은 원래 7월 1일 하루니까 on을 써야 되지만 at the beginning 이걸 외우세요. beginning으로 하는 말은 at the beginning 나오면 무조건 at입니다. at the beginning, at the beginning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하루는 on을 쓴다고 그랬죠. On Monday, on July 21st, weekends도 마찬가지. 이거 복수도 전치사는 단수 복수를 따지지 않아요. 단수일 때도 어차피 하루라고 보는 거고요. 복수는 하루의 그냥 연장일 뿐입니다. 하루가 여러 개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수든 복수든 전치사는 따지지 않으니까 일단 단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on을 쓴다. 복수라도 똑같이 그래서 연장이니까 그냥 on 썼어요.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in입니다. in July 한 달, 1년, 한 계절, 한 아침, 뭐 점심, 저녁 이런 거 다 in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원래 morning 같은 거는 in the morning인데 이 morning에서 앞에 Monday 같이 하루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면 on을 쓰세요. 아, 하루가 더 세네. 무조건 하루가 들어가 있으면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on Monday morning, on Monday morning. 얘 Monday 말고 뭐 on July 21st 이거 날짜가 나와도 하루가 무조건 있으면 July 21st morning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가 들어가도 하루가 있으면 on을 쓰셔야 됩니다. 전치사 on 하루가 세다.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살펴볼게요. 어떤 기간이 있어. 아이고 얘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for, over, in, within 다음에는 숫자를 나타내는 기간이 나온다. 자, for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 동안 이럴 때 for이죠. 이걸 넘어서면 over예요. 얼마 이상 동안. 그 안 동안 그러면 in이나 within을 씁니다. 그 다음에 during은 똑같은 기간인데 다음에 사건을 쓰고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숫자 쓰면 안 됩니다. during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for 2 years 이렇게 숫자를 쓰는데 이건 딱 2년 동안이고 over 2 years 그러면 2년 이상 동안이 되는 거예요. 참 얘는 특이하게도 over와 for over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for over 2 years도 마찬가지 over 2 years예요. 그러면 전치사를 두 개 연달아 썼네. 그렇죠. over 앞에 가로를 쳐놓고서 늘 전치사는 뭡니까? 오늘 for 쓰면 돼. for over. 다음에 in 2 years, within 2 years. 2년 안 동안, 2년 안 동안 이런 뜻이에요. 요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uring은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during the meeting, 미팅 동안 during은 숫자를 넣으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throughout. 얘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통해서 걸쳐서 throughout은 통해서 철저히 가는데 아주 철저히 통해서 간다 이거예요. 뭐 내내 이런 뜻이야. 그래서 through the year 그러면 그 해 동안 아니면 이 더 이어가 올해도 되니까 오랫동안 이런 뜻이 되는데 올해를 걸쳐서 오랫동안. 그 다음에 throughout the year 얘는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 되거든. throughout. 결국에는 through나 throughout은 통해서 걸쳐서 그 해 동안 그 해 내내 이런 뜻이에요. 왜 A, B, C, D에 throughout이 같이 나오진 않겠죠. 어차피 같은 뜻인데. 다음에 from to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from to로 나타냅니다. 당연히 알죠. from night to morning 밤부터 아침까지. since가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얘도 부터 이후로인데 since는 과거 이후로 그래서
현재까지를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랑 쓰는 거예요? since는 현재 완료랑 쓰죠. I have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나왔습니다. 지금까지 since 1990년 이후로 since는 어느 시랑 쓴다? 현재 완료랑 쓴다고 지금까지 시제외부터 시작해서 많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어요. 다음에 until과 by가 까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until과 by는 까지인데요. 이때 좀 차이가 있어요. until은 언제까지 계속할 때 쓰는 말이고 by는 딱 끝나는 종료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our store is open 열려 있습니다. 이거 계속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until 10pm 이렇게 until을 써요. 근데 submit 제출해라 라는 명령문에 더 리포트를 제출해라. 그럼 제출하면 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완료적인 의미죠. 그럴 때는 by를 씁니다. 종료의 의미일 때는 by를 쓰고 지속의 의미일 때는 until을 쓰는구나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전치사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잘 들어보세요.